이럴 거면 뮤지컬 63회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랑의 제작사 대표 안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연 칼럼니스트 박병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아, 네. 진짜 오랜만에 녹음일 기준으로 들어오는데 햇볕이 그러게요. 네, 볕이 떠서 공연장들 사실 비 많이 오면 다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긴장들 많이 할 거예요. 공연장이 지하에 있고 그래서 이 여름철에 그 뮤지컬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니아들은 그 여름철에 공연장 갈 때 위에 겉옷 같은 거 갖고 가는데 네. 일반인은 이제 그 여름에 무슨 옷을 왜 챙기냐. 근데 이제 공연장 가면은 느끼는 거죠. 엄청 에어컨이 세니까. 근데 이게 습도 때문에. 네, 에어컨 센 게 특히 대학로에 지하에 있는 공연장들이 많아서 비가 많이 오니까 에어컨 제습 이런 걸 굉장히 세게 많이 안 하면 이거는 진짜 그렇군요. 이거 꿀팁이다. 꿀팁. 네, 세게 안 하면 냄새도 많이 나고 엄청 눅눅해요. 그래서 이걸 에어컨을 굉장히 많이 세게 하는데 객석 쪽 에어컨 위치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팁을 주시면 그 에어컨 직방으로 내려오는 자리 있어요. 거긴 죽어요. 네. 그러군요. 반팔 있으면 반팔 옷 입고 안 입고 그 아로나민 골드도 아닌데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를 느낌. 그 입은 팔과 안 입은 팔의 차이가 엄청나요. 맞아요. 네. 저는 그거 모르고 그냥 이 극장은 좀 그렇게 좀 세게 하나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름에 보통 특히 네. 그래서 1열, 2열 쪽은 차라리 좀 낫고 저 뒤쪽 중간 뒤쪽에 있는 자리들 예를 들어 유니플렉스 저랑 우리 국장님이랑 멸하군을 같이 봤는데 저는 고속도로 살짝 뒤에 앉아 있었잖아요. 네네. 그 바로 앞에 에어컨이 엄청 쏟아져요. 극장마다 약간 통로석 그 앞쪽과 뒤쪽을 나누는 통로 요 애매모호한 통로 요쪽 지역으로 많이 에어컨 떨어집니다. 요쪽에 계신 분들 이 여름철에 특히 장마철 이럴 때 공연장 가시면은 살짝 덮을 수 있는 그런 거 하나씩 갖고 가시면 좋아요. 그러겠네요. 근데 이제 뭐 긴 옷이라도. 긴 옷이나 무릎 담요 같은 거 깜빡하고 가방에 무릎 담요가 겨울에 놨던 무릎 담요가 지금까지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꺼내셔서 살짝 덮어 놓으시면 엄청 주변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근데 이것도 이제 공연 시작하기 전에 딱 미리 하고 있으면 막 방금 객석에 들어온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야 저 사람은 한여름에 이런데 조금 있으면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렇죠. 부러움에. 쾌적한 공연을. 이런 날씨입니다. 자, 요거 또 이제 공연 이제 연결시키는 이 빌드업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비 오는 장마철이면 이제 그 땅이 질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때 그 요즘 자동차는 잘 지나가지만 옛날 이런 바퀴는 오늘 소개할 공연 뮤지컬 수레바퀴 아래서입니다. 그렇게 연결을 비가 많이 온 진흙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수레바퀴.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공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20일까지 하고요. 드림아트센터 3관에서 하는 창작 초연 작품입니다. 90분간 공연하고 제작사는 네버엔딩 플레이에서 제작했습니다. 공연 시간 안내랑 실제 공연 시간이랑 거의 비슷한 잘 맞춘 공연인 것 같아요. 90분. 이 얘기는 결국 꽤 많은 분량을 애드립이나 어떤 감정 때문에 그 어떤 호흡으로 길게 늘어뜨리거나 할 만한 장면들이 별로 없는 잘 짜여진 공연이 아닌가라는 그 반증인 것 같기도 하고 90분 정도의 공연이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시간적으로는 약간 2시간 넘어가면 전 못 버티겠어요 막 이런 분들 아니면 이 공연의 성격이 공연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류의 공연이지만 약간 청소년극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청소년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생들 연극영화과를 지원하고 싶어하는 연극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랑 보러 왔을 때 공연 시간이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게 않는 시간 안에 딱 끝날 수 있는 이런 공연이니까 요 공연 시간 90분 이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 보면. 그러네요. 네. 이 공연 어떻게 개발된 공연인지 국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죠. 작년에 이제 네버엔딩 플레이에서 몇 년 전부터 이런 거 했었던 것 같아요. 자체에 개발되는 작품을 리딩 쇼케이스를 하고 거기서 선발된 작품을 중에 이제 우수한 작품들을 다음에든 다다음에든 이렇게 공연을 올리고 있는데 이 자유극장인가 그때 거기서 했었던 것 같은데 재채기도 있었고 재채기 저희가 지원했다가 떨어졌던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지원 사업에 신청했었던 작품들 중에 거기서 선정이 안 되면 놓기 뭐하잖아요. 이 공연들을 그 작가, 작곡가 이런 집단으로 만들어진 곳이 이제 이 네버엔딩 플레이니까 여기서 좀 받아다가 리딩 쇼케이스로 관객들한테 선보이고 거기에서 관객들의 리뷰 같은 걸 좀 듣고 빨리 개발될 수 있는 작품을 개발시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하진 작가랑 정혜영 작곡가가 이게 팀을 이루어서 두 분 다 이제 신인인데 네. 김하진 작가는 이제 곧 발표될 제시의 일기라고 왜 우리 안내 일기 같은 네. 독립운동가의 딸 이야기를 쓴 그 작가 이제 곧 나올 작품의 제시의 일기 작가이기도 그거 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다른 작품 제작 많이 했던 회사가 제작합니다. 예. 거기에 작가이기도 하고 정혜영 작곡가는 아마 저기 유엔잇 네. 작곡가로 네. 더 잘 알려져 있는데 그 둘이 만든 작품이고 연출가로 이제 박한근 네. 배우가 연출로 데뷔한 거죠. 입봉한 거지 입봉. 입봉. 원래 뭐 항상 40 넘어가면은 연출하고 싶다 이런 얘기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박한근 배우가 여기서 이제 박연출이죠. 그렇죠. 연출 파악이 한근 연출이 원래 연출을 전공했대요. 원래 전공도 연출이고 그리고 연출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생각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걸 오세혁 작가가 오세혁 대표 작가가 이제 그걸 이제 원래 친하니까 알고 있었으니까 그럼 이 작품을 한번 이렇게 해서 기회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배우 출신이고 그 노래도 워낙 잘하는 배우니까 배우 했었던 경험을 살려서 배우들한테 배려도 많이 해주고 캐릭터를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엄청 많은 인원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4인극이니까 그렇죠. 캐릭터 이입도 잘하고 그래서 연습 과정이 좀 치열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약간 조마조마하게 후기들을 보고 좋게 보신 분들한테 매우 감사해하며 다 챙겨 보시는군요. 다 챙겨 보는지 모르겠는데 들리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아쉬운 부분도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저랑 그 잠깐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연출을 원래 목표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배우를 했다가 연출에 발을 들였다가 네. 안 좋은 예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지명하진 않겠지만 배우였는데 연출을 했어요. 근데 다시 배우로 못 돌아오는 연출들이 있어요. 또는 배우였는데 연출을 했다가 다시 배우로 돌아왔을 때 배우의 역할 롤만 해야 되는데 해당 공연의 연출과의 트러블이 생기는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는 그 마음을 좀 굳게 먹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연출로 가장 성공한 케이스는 누가 있을까요? 가장 성공한 건 아닌데 자주 봤던 케이스는 최근에 오만석 배우가 트루에스트 같은 거 연출하고 그러면서 배우 활동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참여했었던 이블데드라는 공연도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임철영 배우. 철영이요. 네. 철영이 형도 배우였는데 연출로 그걸 하기도 하고 근데 연출을 한 번 하면 연출의 맛에 이제 맞아요. 빠지게 되죠. 그다음에 오페라 유령 우리나라 초연했었을 때 팬텀이었었던 김장섭 배우도 연출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뭐 제작 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더 많은데 이진아 연출님도 배우 출신이시잖아요. 뭐 한진섭 감독님, 다 배우 출신이시고. 한진섭 지금 나루아트센터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아주 예전에 저는 이제 연출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왜 나는 안 불러주냐 그래서 배우로. 그리고 이제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 다른 일을 하다가 연출은 아니지만 그 제작사 일을 하다가 배우가 된 아주 좋았던 케이스가 안영수라고요. 하여튼 박한근 연출로 들어왔는데 그 현재까지의 공연에 대한 평이나 이런 것들은 섬세하게 잘 연출한 것 같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이 공연에서 전달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아주 따뜻하게. 박한근 배우가 약간 고음 부를 때 찌르는 음이 아니라 이렇게 좀 약간 감싸는 자체 하울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의 약간 쇳소리인 것 같은데도 좀 포근한 이런 고음이 좀 잘 올라가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공연이 연출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잘 얘기한 것 같죠? 한근아 괜찮냐? 아니 그래서 확실히 배우 연출이어서 그런지 배우분들의 기량을 잘 살려주셨던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배우분들의 되게 몰입하게 만들어주는 그 씬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 역량의
이렇게 빨려들면서 봤던 공연인 것 같습니다. 아,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극 중에 보면은 루치우스라고 네. 약간 초반에 얄밉게 나오다가 네네네. 뒤쪽에 한스한테 약간 그 따뜻한 말도 해주는 네. 이 역할, 이게 리딩 쇼케이스 때인가? 하여간 언제까지는 약간 얄미운 캐릭터로 끝났대요. 근데 이제 그 역할한테 그런 대사를 주고 그런 상황을 설정을 주면서 이 역할을 맡은 배우도 그날 온 관객들한테 같은 한 학생으로서 좀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캐릭터로 만들어줬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아마 배우가 연출이 돼서 생겨난 일들 중에 하나 아닌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 입장이 고려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이 작품의 결이랑은 좀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전체적인 주제에서도 학생들을 계속 이렇게 억압받으면서 그 엄격한 규율에 따르고 그것이 이제 정답인 것처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네. 새로운 어떤 자극과 충격을 주는 작품이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한스가 변하는 걸 보면서 똑같은 과정을 내심 느꼈을 텐데 그냥 계속 삐져만 있고 이렇게 약간 못되기만 군 거보다 이런 변화 있게 캐릭터를 바꾼 건 굉장히 좋은 전체적인 주제에서도 잘 맞는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배우 출신이 갖고 있는 그 배우를 해봤으니까 아는 이런 연출이 좀. 저는 그래서 잘 모르겠. 배우를 안 해봐서 그렇지. 자, 이 작품에 대한 얘기 잠깐 할 텐데 네. 그 헤르만 헤세 작품이죠. 네. 헤르만 헤세가 이제 자기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네. 반영한 소설이고요. 그래서 지금 한스하고 그 하일러라는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두 인물의 본인의 모습이 많이 투영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작품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들으시는 분들이 편할 것 같은데 일단 그 뮤지컬의 줄거리를 먼저 그렇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뮤지컬은 이제 한스라는 인물이 굉장히 이제 마을에서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총망받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영리하고 그런데 이제 그 신학교에 차석으로 입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목동에서 서울대 어디 차석자 나왔다고 현수막 걸듯이 막 이런 거예요. 이런 친구가 한스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시적인 어떤 문학적인 감수성도 되게 뛰어나지만 근데 거기서 배우는 그 기본적인 뭐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교리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의 어떤 그 문학적인 감수성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그 뗏목을 타고 하늘을 보면서 구름을 바라보는 뭐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하일러라는 신학교의 그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그 자신의 어떤 자유로운 의지를 반영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처음에는 되게 왜 저럴까? 저 친구는 왜 저럴까? 그러다가 삐딱하니. 그 친구가 보여주는 어떤 그 문학적인 상상력이나 그 자유로움에 취해서 본인도 이제 변해가면서 자신이 이제 강압적으로 주어진 어떤 그런 삶이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범생이라고 하잖아요. 범생. 그렇죠. 한스, 그러니까 부모님 말 잘 듣고, 그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려면 열심히 하고 이렇게 그냥 나름의 인생을 잘 열심히 살아오던 한스라는 친구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그 극중 나이가 16살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약간 과학고등학교 이런 데 간 거예요. 특목고 같은데. 갔는데 거기 하일러라는 애가 얘는 이제 수석으로 들어온 그렇죠. 대단한 애인데 얘가 이제 삐딱선이 아니죠. 하일러는 이제 자기 어떤 통제에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런 친구한테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건데 이 한스의 성격이 보이는 그 초반의 장면 중에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축하해줘. 근데 이제 엄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스를 어떤 틀 안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장면이 있고 그때 이 한스가 조심스럽게 자기의 소망을 하나 딱 얘기해요. 낚시. 그때 그냥 쓱 지나갔던 그 장면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반딧불이를 날리기 위한 장면의 장치인 줄 알았는데 그때 자기의 어떤 욕망을 처음 표출했고 그걸 허락받았을 때 한스가 느꼈던 그 해방감 이런 것들을 공연 끝까지 좀 기억하고 가시면 한스의 그 하일러 때문에 변화되는 한스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유추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에 이제 그 이 사회의 어떤 통념 사회의 규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교장 선생님, 그 신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허수미 배우랑 또 다른 배우가 이제 같이 연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일반적인 친구 이 역할을 루치아스라는 그 이제 이 역할이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4인극 4명이 나오는 공연이고 이런 내용의 작품이죠. 근데 이게 원작이랑 틀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원작에서는 한스와 하일러가
같이 만나서 한스가 처음에는 모범생이었던 것도 맞고 이제 같이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일러에 감화돼서 같이 약간 방탕한 학교 입장에서는 예. 방황을 하죠. 하고 그들의 길을 찾아가는데 결국 하일러는 그 규율을 어기게 되면서 퇴학을 당하게 되고 한스 혼자 남아서 학교에 이제 적응하지 못하면서 막 기대를 받았던 그 한스가 약간 이제 학교에서도 기대하지 않고 더 이상 이제 약간 포기하게 되는 그런 학생으로 남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저 우울하게 삶을 보내다가 어느 여인을 만나는 장면까지 나오고 거기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 여인도 오래 있지 않아서 바로 떠나게 되면서 더 절망에 끝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기계공 아버지가 이제 기계공을 한번 배워보라고 추천을 하는데 뭐 이제 기계공을 배우면서 의외로 거기서 흥미를 느끼거든요. 근데 그 흥미를 느끼는 과정 속에서 그 친구들과 같이 뭐 술을 마시고 뭐 밤길을 걷다가 뚝에 빠져서 죽는데 이것이 자살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사고인지 모르게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 후반부 과정이 뮤지컬에서는 생략되어 있고 좀 약간 희망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뮤지컬에서는 그런 그 한스의 그 생애에 관련된 결말 이걸 보여주지 않아요. 그렇죠. 보여주지 않고 이걸 그 하일러라는 친구와 한스가 정서적인 교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좀 아름답게 끝내는 장면이 있고 그 박한근 연출한테 마지막에 그 반딧불이를 날릴 때 이 장면이 좀 더 이쁘게 표현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산과 조명 장비나 뭐 이런 것들에 좀 이런 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냥 엄청 관객들이 막 이렇게 될 정도의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는데 현재 있는 장비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게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이 이건 상상으로 그 씬이 되면 좀 환상적인 4D 정도의 상상으로 아니면 그때 정도 되면 이제 그 이벤트 같은 거에서 그 야광봉 같은 거 하나 갖고 와서 각자 반딧불을 날리는 것처럼 그런 이벤트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좋네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공연 보다 보면은 이 제목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이 부분이 교장 선생님의 노래 한 두 번인가 이렇게 딱 찍혀서 나오는데 대사로도 나오고 이 수레바퀴 이거 어떤 걸 상징하는 건지 그러니까 거대한 수레바퀴 자체가 이제 그 사회를 움직이는 규칙이나 규율. 근데 거기서 이제 자유로운 욕망을 발휘하고 싶은 학생들은 그 안에 쳇바퀴를 돌거나 아니면 그 밑에 깔려서 자신의 그런 자유나 이런 것들을 희생해야 되는 학생들을 상징하는 제목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도자료 보니까는 사회 제도나 권위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그러는데 공연 보면서는 그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부분을 부를 때 교장 선생님이 막 부르잖아요. 그 한스 붙잡고 막 옆에다 그 엄청 크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거 하는데 그때 학생들이 그 지켜야 되는 어떤 사회의 권위나 제도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느낌보다는 교장 선생님한테도 수레바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등에 짊어지고 있는 약간 우루사 먹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등에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모든 삶의 짐, 그 당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짐 같은 게 수레바퀴로 표현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혼자 그런 생각하면서 이거 임유에 나가서 얘기할 때 이 얘기 꼭 해야지 이런 생각을 혼자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무대화하기도 했죠. 저는 그렇게 보였는데 무대 전체의 우에 이렇게 카톨릭 교회처럼 꾸며놓은 그 지붕이 잘 보시면 약간 수레바퀴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되게 위압적인 거대하고 묵직하고 그래서 좀 답답한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모든 것들이 수레바퀴 아래서 그 깔려서 자유롭고 싶고 자신의 어떤 진짜 삶을 찾으려는 학생들의 이야기처럼 만들려고 저렇게 그 무대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예, 그 무대의 정확한 모티브라고 해야 되나요? 그 모델은 세 장인데, 세 장인데 저도 공연 보면서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제목 때문에 딱 그 생각이 나서 수레바퀴의 그 이제 그 바퀴 살 같은 거 그런 걸 표현한 건가 보다.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세 장으로 연결이 되면서 갇혀 있는 삶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지금 작은 공연장이거든요. 드림아트 센터 3관. 200석이 채 안 되는 공연장일 건데. 무대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무대에 신경을 많이 쓰고 배우들의 등퇴장이나 그 커튼으로 이루어지는 그 이 등퇴장 공간이 한 5군데 정도 있는데
그 커튼 가지고 만든 연출이나 이런 것들도 그 왜 뮤지컬 하다 보면 딱딱딱 떨어지는 거 이런 거에 쾌감이 좀 느껴지. 소위 전문 용어 기깎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거 맞아 떨어질 때도 테크부터 시작해서 연습 과정 때 저런 걸 많이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부분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쓴 작품 아닌가 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건 또 이게 다 여성 배우들이 공연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 그 소설에서는 소년들인데 예.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뭐 그 당시에 여학생들도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예. 이게 지금 뭐 소년이든 소년든 억압받고 있고 자신들의 그 꿈을 못 펼치게 하는 현실 사회는 동일하니까 그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여성 캐릭터로 바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저 공연 보면서 그 배우들은 다 여성이고 네. 교복을 입고 있는데 다 바지를 입고 있고 그래서 여성으로 연기하는 건가 남성으로 연기하는 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그리고 노래 초반에도 그 한스라는 아이를 가리켜서 소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아이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청소년 그럴 때 하는 소년 그러니까 그 16세 아이들 이 친구들을 모두 지칭하는 용어로 소년이라고 칭한 거고 여성 배우들이 연기하지만 성별과 상관없이 한스와 그다음에 하일러, 루치우스 이렇게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하튼 우리나라에서 현재 공연하고 있는 배우들은 모두 여성 배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제 주인공이죠. 공부 잘했다가 가고 하일러 만나서 네. 흔들렸다가 여러 가지 자기 어떤 뭔가를 찾아가는 친구. 한스 역에는 우리 박세힘, 주다온, 유소리 배우. 네. 하일러 역에는 네. 송영미, 이서영, 윤학원 배우가. 아, 저 하일러 역할 얘기하니까 네. 이 공연 수레바퀴 아래서의 공연에 제가 보면서 혹시 이건가라고 싶었던 걸 연출한테 얘기했더니 맞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 송영미 배우 하일러로 봤는데 네네. 보컬이 락인 것 같은 거예요. 음악도 그렇고 목소리가 툭툭 뺐는데 왜 뮤지컬 배우들 이렇게 그 꾸밈 같은 게 전혀 없이 그냥 툭툭 뺐는데 너무 소리가 쨍하게 꽂혀갖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음악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재즈는 랍답두비도 이건 줄 알고 락은 막 이 사운드가 크고 드럼이 있고 이게 락인 줄 알고 막 이런데 물어봤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일러는 락을 기반으로 해서 음악을 좀 초반에 좀 갖고 가고 한스는 뮤지컬하면 생각나는 뮤지컬 클래식 같은 음악으로 갖고 가다가 나중에 가면 그게 두 개가 합해지고 서로 바뀌는 부분이 있대요. 이런 걸로 좀 그런 역할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제가 공연 보면서 알아차렸다고 하니까 매우 만족해했던 박한근 연출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진행자다우십니다. 뮤지컬 전문. 예, 이게 그 봤는데 잘 모르면서 아는 척했다가 욕 먹은 적이 많아. 욕을 먹으면 성장합니다. 그래서 루치우스 역할에는 이 역할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게 공연 중간 내내 이제 공연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웃음을 좀 주는 역할이어서 네. 조은진 배우와 전하영 배우, 정단비 배우가 이 역할을 합니다. 네. 교장역에는 허순미 배우, 박소리 배우가 캐스팅되었습니다. 이 허순미 배우가 그 리딩 때는 그 학교에서 1등 했었던 역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현재 이제 본공연 되면서는 그 역할이 어떤 그 말만 나오고 어느 날 빈 의자로 표현이 되는데 하일러가 아니고 예. 나중에 1등하는 예, 그러니까 가보니까는 거기서 학교에서 1등하고 있는. 예. 그리고 박소리 배우는 진짜 소극장에서 만난 건 너무 오랜만인 것 같고요. 그 예전에 그리스 할 때 잔 했거든요. 그 무닝했을 때 로저의 그 친구 커플 많이 먹는 친구. 여하튼 굉장히 오랜만에 봤는데 네. 이 교장 역할이 중심을 잘 잡아줘야 이게 그 사회의 어떤 상징인데 악역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럼요. 악역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지탱하는 기성세대를 뜻하는 걸 수도 있고 또 그래야 사회가 어느 면에서는 돌아가요. 이게 질서이기도 하고 약간 신호등 같은 건데 이 친구들이 이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악랄하게 하거나 이러면은 자칫 메시지가 잘못 전달될 수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허순미 배우, 박소리 배우가 수미 배우가 하는 건 못 봤지만 수미 배우는 어차피 리딩 쇼케이스 때부터 같이 해서 작품의 메시지를 잘 저는 허순미 배우로 알고 있을 테니까 잘 전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전 수레바퀴 아래서의 그 연출 중에 제가 이 공연 보기 바로 전날 베르나르드 알바를 봤어요. 네.
거기 공연 시작하자마자 의자 10개 있잖아요. 그렇죠. 수레바퀴 아래서 가니까 거기도 의자 4개인가 있더라고요. 의자 없으면 요즘엔 이제 그 방법이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 의자 갖다가 연출하는 것 중에 제일 좀 그 눈에 띄고 와닿았던 건 이 하일러라는 친구가 네. 의자가 기둥에 탁탁탁 맞춰서 있는 것들을 삐딱삐딱하게 흔들어 놓고 막 지나가고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하일러가 이제 그 학교에서 규칙을 어겼다고 그래서 교장한테 혼자 독방 비슷하게 네네. 갇혀 있다가 딱 나오면서 옷매음새를 잘 고쳐 놓은 다음에 한스를 만나서 한스가 의자를 툭툭 빼고 다니는데 그걸 제자리에 다 놓고 다니거든요. 네, 그랬던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하일러 때문에 한스만 변했다가 아니라 한스 때문에 하일러가 사회와 맞춰지고 내가 그러니까 약간 모난 돌이었던 거지. 근데 사회의 정을 맞아서 약간 다듬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때 의자 연출이 저는 참 인상 깊게 딱 보여서 작품 신경 많이 썼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게 보여서 저 그런 거 잘 못 보는데 제 눈에 보여서 이거는 일반 사람들도 와서 보면 의미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꽤 괜찮게 봤고 네. 그 대학로에 정말 뭐 200개가 넘는 공연장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있는 이 소극장 중에 한쪽 구석에 200석이 채 안 되는 공연장에서 청소년들한테 그리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너 생각보다 괜찮게 잘하고 있어. 네가 생각하는 거대로 한번 해봐봐.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는 공연 같아서 의미 있는 공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워낙 또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강압된 경쟁 속에서 자라잖아요. 네. 뭐 그리고 또 정해진 그 길들이 네. 뭐 패턴이 있는 것 같고 네. 그 외의 패턴들을 잘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좀 경직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아마 독일 19세기 독일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심했던 것 같고 이 시대의 그 특히 신학 학교에서를 배경으로 하는 뭐 스프링 어웨이크닝이나 이 작품도 마찬가지고. 아 그러네. 같은 독일이거든요. 독일 신학대학인가 하여튼 신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어서 그때 그런 논문들도 있는데 그때 워낙 엄격하게 그 교육을 엄격하게 해서 교육적으로 이게 뭐 통제하고 그런 것들이 강해서 학생들에게 되게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회 문제였대요. 19세기 때의 19세기 말 때 독일의 그 이 자살, 청소년 자살이 사회 문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 얘기가 이렇게 이게 또 같고. 연장선인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 공연의 메시지가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갔는데 공연 중간까지는 여러분들 그 옛날 그 학교 다닐 때 친구 생각하시면서 보면 됩니다. 그 범생 그러니까 공부만 하는 이런 애가 아니라 한스가 굉장히 노멀한 착하고 그 약간 뭐라고 그래 유순하고 선생님 말도 잘 듣고 누가 얘기하면 잘 웃어주고 이런 괜찮은 친구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일러가 삐딱합니다. 애가 너무 삐딱해요. 얘가 수석으로 들어왔으면은 얘도 그 동네에서 잔치해줬을 거 아니에요. 엄마 엄청 좋아하고. 학교랑 안 맞은 거죠. 학교의 교육과. 네. 근데 와서 봤는데 이제 그때 뭔가 딱 깬 거지. 네. 여긴 아니구나. 내가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학교 보냈는데 연예인에 빠져갖고 탤런트 하겠다고 아이돌 춤추고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근데 아이돌 춤춘다고 뭐 공부 안 합니까? 공부는 계속 잘하지. 근데 이제 보면서 그냥 그렇게 보다가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아침 6시에 기상해야 된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수업 시간에는 화장실 가고 싶어도 참아야 된다. 이런 것들 꼭 그럴 필요 없는데 손 들고 화장실 가도 되는데 공부하다가 잠깐 머리가 아프거나 좀 쉬고 싶으면은 잠깐 영상 보면서 아이돌 춤 보면서 잠깐 시켜도 되는데 이 정도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이게 지금 다 삐뚤어졌어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그런 메시지는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게 좀 걱정되더라고요. 네. 일탈을 조장하는. 네. 일탈을 조장하는 그거 아니다. 그 어떤 사회의 규율에 적당히 맞춰갈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여하튼 자기 친구들 생각하시면서 공연 보시면 좀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초중반에 루치아스 때문에 좀 재미있는 장면들이 있어요. 맞아요. 사탕 뺏어 먹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때 많이 웃으시고 즐겁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탈하는 장면에서 그 까고 있네라는 노래 그 장면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 주제랑도 맞고 딱 주제죠. 그리고 이제 안 보신 분들에 살짝 설명하자면 하일러가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억압에서 용기 있게
하는 어떤 주문 같은 걸로 까고 있네 막 크게 외치거든요. 그걸 이제 한스한테도 해보라고 하는데 한스가 사실 그 말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얌전한 모범생이 세상에 대고 까고 있네 막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 대사를 하는 과정을 되게 드라마틱하게 연기를 하는데 매우 그 이뻐 장면이 보이게 재밌어요. 연기하죠. 그 청소년 그 나이 또래처럼 연기하는데 이뻐 보이고 좋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까고 있네를 공연 중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에이, 까고 있네 이런 까고 있네를 못 듣고 외국이 어떤 말인 줄 알았어요. 무슨 용어인 줄 알았어요. 하쿠나 마타타 이런. 네, 하쿠나 마타타, 뭐 야발라바히야, 뭐 이런 어떤 주문 같은 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방송 때문에 이제 질문지 보니까 까고 있네가 까고 있네더라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장면을 하일러의 그런 주문을 듣고 뻥 터트리는 한스가 이제 벽을 하나 탁 깨는 것 같은 알을 하나 깨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좀 응원하게 되는 모습이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한스가 굉장히 변하잖아요. 네. 오히려 그런 어떤 하일러화 돼서 하일러보다 더 급진적으로 반항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규율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그때 이제 주다운 배우가 캐스팅을 봤는데 주다운 배우가 그때 의자 위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띡 앉더라고요. 그 끝에 그러니까 등받이에 앉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그날만 그랬는지 그 장면에서 송영미 배우가 안 하던 행동을 한다는 듯한 표정으로 굉장히 약간 재밌어하면서 너 거기 편하니 뭐 이런 멘트를 하는데 원래 그렇게 다 하나요? 배우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제가 봤던 유소리 배우는 주머니에 손을 꽂고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약간 삐딱한 걸 표현하게 각자 이렇게 열어뒀군요. 네, 박세인 배우는 약간 우리 옛날에 했던 리복선전 이렇게 의자 발로 딱 밟고 탁 넘어가는 거. 네, 전 박세인 배우가 오빠나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리복을 아는군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그 부분 아마 열려 있겠죠. 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뻐 보이고 그 귀여워 보이고 근데 까고 있네라는 말을 거기서 이런 부분에서 여성 배우들이 하니까 더 좀 순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네네. 남자 배우들이 했으면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 썼던 까고 있네는 그런 느낌의 까고 있네가 아닙니다. 사회의 통념을 이기기 위해서 까고 있네 이런 느낌 아니고 이씨 까고 있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자칫 곱게 들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또 하일러는 한편 한스한테 저 담 너머 구름을 보라고 했을 때 구름을 보는데 이제 한스가 강을 보는 것 같다고 표현하거든요. 그쵸. 그 공연 초반에 강물에 비친 하늘을 구름을 봤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보면서 하일러는 송영미 배우의 나중에 얘기로 그때 한스의 어떤 세상을 보는 시각 이런 거에 그때부터 하일러는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서로가 서로한테 주는 영향 이런 거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드라마가 더 좀 탄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일러가 갑자기 어느 날 학교에 떡하니 무슨 귀신도 아닌데 한스를 고쳐주기 위한 한스를 그 깨기 위한 뭘로 무슨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하일러도 역시 한스 때문에 변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서로 이렇게 딱 찝히면 더 좋은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분히 잘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봤었을 때 그건 남들이 평가해 주는 건데 늘 본인이 평가하시더라고요. 예? 제가요? 네. 오늘 방송 잘 그러니까요. 충분히 잘 얘기한 것 같다. 네. 예, 전 남들의 평가를 듣지 않습니다. 그 행복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리뷰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자존감은 이렇게 스스로 이 작품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하면 그 공연에 제가 공연 봤던 부분 그 이제 아까 그 반딧불이 날렸을 때 훨씬 더 좀 화사한 느낌의 어떤 장치적인 뭔가 있으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좀 아쉬웠던 점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기서 이제 하는 메시지가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그 너무 명확한 게 좀 그다지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좀 이렇게 조금 한 겹품 정도 숨겼으면 감추거나 좀 찾거나 그러고 그랬을 때 또 매력이 있는데 그 명확한 메시지를 초질과 딱 보여주니까 나쁜 건 아닌데 또 이제 뭐 계속 공연을 많이 보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또 명확한 게 그다지 또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이 약간 좀 덜 재밌었다.
재미적인 요소에서. 예.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몇 번 보다 보면은 전혀 몰랐었던 내용을 좀 알게 그러니까 되고. 지금 오늘 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네. 놓쳤던 어떤 디테일한 연출이나 그런 것들이 많았네요. 예. 달빛 노트라는 재관람 카드 있고 재관람 카드 3번 적립하면은 할인권도 드린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배우 포토카드 세트 드린다고 하니까 그거 받으시고 6번 보면은 실황 OST 드린다고 하니까요. 요거 실황 OST 오리지널 티켓. 이거 안 파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OST는 판매 안 하는 거고 이게 창작진들이 만드는 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 배우들도 어떤 의미가 잘 전달됐으니까는 이 실황 OST가 사실 이거 믹싱하고 소리 같은 거 맞추려면 그리고 공연하다 보면은 감정이 올라와서 노래가 완벽하게 안 될 때가 많은데 이 실황 OST 주는 공연팀들이 꽤 있지만 이걸 주겠다고 결정한 창작진과 배우들의 선택을 관객분들이 조금 알아주시면 더 좀 소중한 OST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수레바퀴 아래서 창작 초연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레바퀴 아래서 뮤지컬 수레바퀴 아래서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학로의 소소한 소식들을 알아보는 시간 대학로 소식통입니다. 자, 어떤 소식이 있죠? 네, 차지연 배우의 첫 번째 단독 콘서트 전시회 엑스비션이라는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2일과 3일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 홀에서 120분간 열리고요. 이 블루스퀘어는 뭔 이게 이름이 자꾸 바뀌어? 마스터카드 이거 천석짜리 그건가? 그 옆에 있었던 그 신한카드홀 말고 또 그러니까 천유패성 말고 천석. 네네. 그냥 평지에 그 콘서트 많이 하는데 예. 거기죠. 전시회라는 콘서트 제목처럼 주제별로 구분해서 뮤지컬로 입덕한 팬들과 대중 매출로 입덕한 팬들을 위한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복면가왕으로 들어왔냐? 아니면은 저기 그 드라마 그 모범 택시로 들어왔냐? 아니면 뮤지컬로 들어왔냐? 네. 뭐 이런 사람들 나눠주는 거네. 네네. 친절한데요. 다양한 그 곡 구성을 하나 봐요. 예. 그래서 아티스트 차지연의 이야기와 출연했던 뮤지컬의 대표곡들을 포함한 다양한 노래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거라고 하고요. 티켓 가격은 I석이 13만 2천 원, S석이 12만 1천 원 이렇게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여튼 요거 재밌겠는데요. 예. 네. 차지연 배우의 노래 영상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그 임재범 노래를 마이크 하나 스탠딩 마이크 대고 이렇게 불렀던 게 있어요. 노래 신 같아. 노래 신. 진짜 저도 차지연 씨가 저희 더 뮤지컬 제가 있었을 때 15주년인가 10주년인가 콘서트 때 게스트로 나와 주셨거든요. 네. 근데 연습실에서 10주년인가 보네요. 노래를 하는데 미쳤죠. 가창 그 연습실이 막 터져 나갈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듣는데 미쳤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가창력에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너무 이제 막 팬이 됐죠. 그러니까요. 그 드림걸즈 할 때도 노래가 네네네. 저 에피 노래를 누가 부르지? 네네. 와, 누가 부르긴 차지연이 부르지. 뭐. 와, 노래가 네. 와요. 성량이 정말 네. 진짜 그 작은 공간에서 더 가까이 들으니까 더 놀랍더라고요. 진짜 노래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차지연 배우가 그 서편제 초연 때부터 같이 했는데 이제 네네네. 집안이 또 소리에 썼던 그쵸, 사람들이라 그 한이 그러니까 되게 그 팝도 굉장히 잘하고 재즈나 이런 것도 잘하고 소울풀한 것도 굉장히 잘하는데 또 우리나라 소리도 잘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서편제 연습실도 가봤거든요. 네. 갔는데 그때 보통 이제 노래할 때 다른 고수를 누가 쳐주잖아요. 창할 때. 혼자 차지연 씨가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싱어송라이터네. 아니 그 다른 배우가 하는데 고수를 북을 쳐주고 하는데 힘이 달라요. 북을 치는 그 특히 뭐 북 치는 소리도 그렇고 에너지가 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소리하는 사람들한테 확 그 에너지를 주나 보네. 지연이 콘서트 하니 언니도 해 이러면서 또 한 분이 합니다. 신영숙 배우가 신영숙 배우의 단독 콘서트 신영숙의 평행 우주 친절한 영숙 씨. 이건 친절한 금자 씨랑 비슷한 어떤 이 패러디해 갖고 포스터도 그렇게 만들었던데 8월 18일과 19일 LG 아트센터 서울 LG 시그니처홀에서 이건 150분간 하네요. 이틀간 제일 큰 데잖아요. 지금 시그니처 홀이. 거기 황금별, 레베카, 더 위너 테이크시 맘마미아 노래요. 이거 대표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배우 인생이 24년이라고 하네요.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선사하는 선물 같은 뮤지컬 콘서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MF페이지에 뭐 드린 만큼 받은 만큼 드릴게요. 드린 만큼 드릴게요가 아니라 받은 만큼 드린다 뭐 이런 식의 카피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평행우주라는 컨셉으로 평행우주 속 다양한 매력으로 무장한 신영숙 배우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라면서 그 EMK 공연 라인업에 있었던 넘버들을 꽤 많이 부르실 것 같고 맘마미아 넘버가 들어간 거 보니까 이번에 맘마미아 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예전 이 뮤지컬 여성 뮤지컬 배우들이 부르면은 불러야 되는 넘버들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넘버들 지킬앤 하이드에 나오는 언유 라이프나 뭐 이런 넘버들도 꽤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귀호강 하시려고 가시는 분들은 신영숙 배우의 이 콘서트. 근데 신영숙 차지연 라인업이면 이때는 뭐 공연 볼만할 것 같은데요. 티켓은 인터파크와 에라센 홈페이지에서 R석 99,000원, S석 77,000원, A석 44,000원으로 한다고 하니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디바의 콘서트 소식으로 이번 주 대학로 소식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목요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